안녕하세요. 김세리입니다. 그날은 미국 노동절 이른 아침이었어요. 오클라호마주 제퍼슨 카운티 81번 도로 위. 차선에서 약간 벗어난 갓길에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차가운 도로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이렇게 태아처럼 둥글게 만 채였어요. 남자는 옷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지만 신발은 신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발이요. 짝이 맞질 않아요. 왼쪽 발에는 아디다스 운동화가, 오른쪽 발에는 헤이듀즈 브랜드의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딱 봐도 머리가 크게 손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주변에 피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하얀색 반바지 하나가 조금 떨어진 도로 한가운데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지나가고 있던 타일러는 그 도로 갓길에 놓인 이상한 물체를 보고 바로 911에 신고했어요. 저 뭔지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덩어리를 봤다고요. 사슴일 수도 있겠지만 시신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현장이 끔찍하게 이상해 보였다고요. 이날 911에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도 이 신고자의 이름도 타일러였어요. 타일러 하디. 타일러는 길가에 벌거벗은 누군가가 죽어 있다고 그렇게 확실히 신고를 했어요. 911 디스패처한테 시신이 차도랑 너무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거기 이렇게 길을 막고 있겠다고 했어요. 이 신고 이후에 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경찰도 구급대도 아니었습니다. 한 트럭이 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다가 속도를 늦추고 멈춰섰어요. 그리고 딱 봐도 나이가 엄청 어려 보이는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끔찍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남성을 보더니 충격받은 얼굴로 다가와서 노아! 라고 말했어요. 타일러는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너 얘가 누군지 알아?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운전자의 이름은 잭 뉴턴.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앳된 청년이었어요. 잭은 도로 위에 누워있는 그 남자가 자기의 동갑내기 친구, 노아 프레스그로브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충격받아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잭을 타일러는 간신히 이렇게 떼어놨어요. 잭은 그 상황이 무척 혼란스럽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도 아니에요. 불과 정말 몇 시간 전만 해도 노아는 잭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진짜 끝내주게 재밌는 파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몇 가지 트러블은 있었지만요. 노아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에 노아가 자동차 사고가 난 거라면 도로에 그런 흔적들이 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정말 뭐가 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화제가 됐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너무 많은 썰들이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사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아 프레스그로브는 오클라호마주에 위치한 코만치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19살 소년이에요. 이 노아의 가족은 굉장한 대가족이었어요. 노아를 포함해서 그 형제 자매가 무려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노아는 운동을 정말 잘했는데요. 키도 185cm로 엄청 크고 체격도 좋아갖고 모든 운동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잘했어요. 풋볼, 육상도 잘했는데 특히나 레슬링의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생 대회에도 출전할 정도였어요. 노아는 2023년 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졸업하고 이제 뭘 먹고 살까 고민을 한 거예요. 새우잡이 배를 탈까? 용접을 배워볼까? 아니면 재능을 살려서 레슬링으로 대학을 가볼까? 하지만 집안 형편이 아주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고서야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해병대입니다.
노아는 1살 어린 사촌동생 체드윅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가 함께 입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이제 재밌게 놀아야죠. 9월 첫째 주 월요일, 미국 국경절인 노동절이 붙어 있는 그 주 주말에는 뭘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3일간 열리는 락 페스티벌인 로클라호마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 거. 하나는 에이버리 콤즈가 주최한 파티에 놀러 가는 거였어요. 노아는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근데 락 페스티벌에 같이 데려가고 싶었던 친구가 나이가 조금 어렸어요. 근데 락 페스티벌 가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막 여기저기서 술도 팔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어린 친구를 함께 데려가는 게 가족들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뭐 그런저런 이유로 노아는 로클라호마에 가는 대신에 에이버리의 파티에 가기로 했어요. 이 파티는 에이버리 콤즈의 22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였어요. 파티는 총 4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9월 1일, 2일, 3일, 4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금, 토, 일, 월을 완전 풀로 놀기로 한 거예요. 에이버리의 이 파티에 대한 소식은 여러 소셜미디어들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아기 때부터 마을에서 함께 자란 노아와 친구들 9명은 전부 다 이 파티에 가기로 했어요. 잭, 라이언, 던컨, 제스민, 케이든, 카터 뭐 얼마나 신났을지 아시겠죠? 그리고 9월 1일 대망의 노동절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파자마 입고 콜라랑 레모네이드 마시면서 뭐 짝사랑 얘기하는 그런 파티는 아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알코올이 있었고요. 성인들도 그리고 노아의 친구들 같이 성인이 아직 안 된 친구들도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댔어요. 그리고 놀면서 그걸 다 SNS에 찍어서 계속 올렸어요. 이 파티가 그래서 좀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퍼지면서 오클라호마 아래에 있는 텍사스에서도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이 파티장에 계속 있었던 사람도 있고 잠깐 놀다가 그냥 간 사람도 있고요. 나흘간 약 40명의 사람들이 이 파티에 참석했다고 해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한 3, 40명? 그래서 우리는 이 파티에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SNS에 올라온 건 그나마 이제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확실한데 만취자들이 막 그렇게 모여서 놀고 있던 파티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참석자들마다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 파티에서 술 마시고 술 게임하고 춤추고 놀다가 노아는 잠시 한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이후로는 정확히 노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보도마다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공통되고 확인이 된 내용들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아는 파티에 갈 때 자기 차를 몰고 갔었는데 이때 차에서 오일이 좀 누유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차를 집에 갖다 놓고 오려고 했어요. 그 김에 집에 계신 할머니한테 안부 인사도 하고 뭐 좀 씻고 술도 깨고 그렇게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파티를 즐기러 가려고 한 거죠. 에이버리네 집이 노아네 집에서 한 차로 30분 정도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노아를 픽업하러 오기로 한 거예요. 다시 파티장에 돌아간 거에 대해선 2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가 노아를 집에서 픽업해서 트럭 정류장까지만 데려다 줬다. 그래서 노아는 거기에 있는 음식점 소닉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다. 이후로는 에이버리가 직접 트럭 정류장에 와서 노아를 픽업해 갔다. 2번째 이야기는 잭이 그냥 바로 파티 장소에 데려다 줬다. 이 단순한 거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아는 누군가가 데려다 줘서 차 없이 다시 에이버리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때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NS로 이 파티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는 게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젊거나 혹은 좀 어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분위기는 당연히 과열됐죠. 약간 좀 미쳐 돌아갔어요. 이날 SNS에 공유된 영상이 있는데요. 춤추고 노는 건 물론이고 친구들이 그 여자인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노아의 바지를 내리고 맨 엉덩이에다가 낙서를 해요. 뭐 자기 이름이나 뭐 중요 부위 그림 같은 거요. 좀 유치하죠.
그리고 막 달려가서 머리로 나무 판자를 깨기도 하고. 텍사스에 사는 노아의 누나 메디슨도 SNS로 이걸 보고 얘 대체 뭐 하는 거지 싶었대요. 아무리 봐도 애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영상에 보였거든요. 그중에 케일럽 뉴턴도 있었다고 합니다. 케일럽은 잭 뉴턴의 아빠예요. 이 내용은 카더라인데요. 파티 참석했던 사람들은 케일럽이 파티에 있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집에 돌아갔다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케일럽은 나중에 이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날 파티에서는 몇 가지 트러블이 발생했어요. 더 늦은 밤이 됐을 때 이 파티에는 기묘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부터 친구였던 잭과 노아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날 잭의 여자친구인 카터 콤스도 함께 있었거든요. 파티 주최자인 에이버리 콤스의 동생이에요. 근데 잭이 보기에 카터랑 이 노아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야. 막 속닥속닥 하면서 얘기하는 게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의 말다툼을 하게 됐지만 뭐 그 싸움이 엄청 크게 번지거나 하진 않았대요. 잭의 말로는 금방 화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잠시 뒤에 노아는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랑 시비가 걸립니다. 바로 미키였는데요. 미키는 노아가 자기 핸드폰을 숨겼다면서 내놓으라고 했어요.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둘이서 막 그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미키가 노아의 입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노아가 학 하고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중재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미키의 핸드폰은 나중에 소파 쿠션 밑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냥 뭐 잠깐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작은 트러블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집 밖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뺨 때리기 놀이를 합니다. 누가 더 세게 때리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버티는지 그걸 하는 게임인데 틱톡에서 슬랩 챌린지란 이름으로 유행을 했었나 봐요. 저는 무슨 감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마초적인 게임을 좀 합니다. 근데 분위기는 그냥 서로 막 장난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막 기분 나쁜 기색도 특별히 안 보이고요. 근데 이 영상 보시면 뒤에 있는 애가 총을 들고 있어요. 여기가 미국 시골이기는 하지만 취해 있는 미성년자가 손에 총을 들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우려되는 상황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포함한 몇 명은 몇 시간 동안이나 진짜 하루 종일 그렇게 술을 퍼마셔 놓고 운전을 하러 가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부르는 ATV인데 보통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타는 ATV는 한 사람이 약간 오토바이처럼 운전을 하잖아요.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ATV는 옆에도 사람이 같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ATV는 잭이 가져온 거였어요. 이 ATV를 타고 나간 시각에 대해서는 누구는 자정이었다고 하고 누구는 새벽 3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ATV 주인인 잭이 말하기로는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고 자기는 너무 졸려서 자려고 했었대요. 근데 노아가 방에 들어와서 ATV 열쇠를 가지고 나갔대요. 이때 잭은 함께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몇 명이 나가서 이 ATV를 타고 막 멧돼지 사냥을 했다는데 뭐 막 진심으로 사냥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야, 저기 멧돼지 있다 하면 막 우웅 가고. 그러다가 결국 이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가 비틀거려서 막 핸들을 휙 틀었는데 그대로 차체가 넘어간 거예요. 천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대요. 근데 완전 흙에 처박히게 된 거죠. 특히나 노아의 몸이 좀 많이 더러워졌대요. 이때 파티에 간호사가 직업인 사람도 있어서 노아의 상태를 좀 봐줬는데 아유 뭐 괜찮은 것 같다고 했나 봐요. 노아랑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었는데요. 노아가 좀 많이 취해서인지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혼자 씻을 여력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욕실에 들어가서 이 노아를 씻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언론에 언급된 사람은 잭의 여자친구 카터와 제스민 밀란입니다. 노아를 씻긴 게 이 여자의 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노아를 샤워시키는 영상도 페이스북에 올라왔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 샤워를 시키면서 노아의 몸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낙서들도 지워진 것 같아요. 노아가 도로에서 알몸으로 발견됐을 때는 다른 낙서는 거의 없어졌고 막대처럼 그냥 대충 그린 사람 그림만 하나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때 샤워를 누가 어떻게 왜 시켰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아무튼 노아는 씻겨졌고 욕실에서 나와서는 흰색 레슬링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때 속옷은 입지 않았대요. 잔뜩 피곤해진 노아는 에이버리의 침대에서 자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에이버리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그날 파티에 있었던 친구가 잭에게 보낸 메시지인데요. 에이버리가 노아한테 너는 어젯밤에 내 친구랑 얽혔기 때문에 내 침대에서 잘 수 없어 라고 했대요. 근데 이때 노아가 에이버리한테 뚱뚱하고 추하다는 식으로 무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여자애들이 당연히 에이버리 편을 들었겠죠? 이유가 뭐든 간에 침대 주인이 자기 침대 쓰지 말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절당하고 비난받아서 그런 건지 노아는 여기에 감정이 팍 상해버렸고 자기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한쪽에는 자기 아디다스 신발을, 한쪽에는 헤이듀드 신발을 신고요. 이때 노아를 말리거나 나간 노아를 다시 데리러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이번 파티가 처음도 아니고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화가 나면 잠깐 산책 다녀오겠다면서 꽤 나간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아까 노아를 샤워시켰던 제스민 밀러는 새벽 3시 41분에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노아가 실종됐어. 이제 집에 갈 사람들은 대충 다 집에 갔고 남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2시간이 흘렀습니다. 5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각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잭이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일어난 건 문과 가장 가까이에서 자고 있었던 케이든이었습니다. 케이든은 잭한테 상황을 전달받고 같이 자고 있었던 아이작, 마이키, 브릴런을 깨웠어요. 야, 얘들아 일어나. 노아가 죽었대. 근데 케이드는 그 3명 중 2명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장소랑은 조금 다른 곳에서 자고 있었다고 기억했어요. 누군가 움직였다는 거죠. 케이드는 얼른 나가려고 신발을 찾았어요. 근데 신발이 한 짝 없는 거예요. 노아가 신고 나간 신발 중에 그 헤이주드 브랜드 거가 케이든의 신발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다 같이 케이든의 빨간색 지프차를 타고 현장으로 막 향했습니다. 아직 경찰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트럭 2대가 현장에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한 대는 잭이 몰고 온 거였을 거고 한 대는 모르는 트럭이었고요. 케이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옆쪽으로 누운 상태였지만 가슴은 땅 쪽을 향해 있었고 머리는 풀숲 쪽으로 하고 있었어요. 팔 하나는 등 뒤로 와 있었고요. 피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진술이 이상하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보도에 의하면 노아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발견됐단 말이에요. 도로 한가운데서 발견된 바지도 검은색 바지가 아니라 씻고 나서 갈아입었었던 그 흰색 레슬링 바지였고요. 근데 무슨 검은색 반바지? 뜬금없이? 현장에는 그것 말고도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노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곳 주변으로는 치아가 막 흩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뭉태기로 빠져 있었어요. 몸에서도 발견됐고 좀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되었어요. 사슬 모양 금속 조각들도 발견되었는데 이건 할머니가 노아에게 선물로 줬었던 목걸이 조각이었대요. 그날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노아가 신고 있던 신발은 흙이며 풀이며 잔뜩 묻어서 엄청 더러운 상태였어요. 여기서 드는 의문들이 있죠. 여기가 에이버리의 집에서 1.6km나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뭐 큰 도로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2차선 도로예요. 새벽 3시가 넘은 그 어두운 도로까지 노아는 어떻게 1.6km나 걸어왔나. 그리고 바지는 왜 벗겨졌고 어째서 30m나 떨어진 곳에 깨끗한 상태로 놓여 있었는가. 또 무엇보다 노아의 두개골이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피가 거의 없었고 심지어 있었던 피웅덩이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누군가가 옮긴 게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노아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친구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울부짖었고 차에 있었던 파란 담요를 꺼내와서 노아의 시신 위에 이렇게 덮어주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현장에서 만류를 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해요. 좀 한참 지나서 잭이 그때 만류한 건 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이드는 경찰이나 구급대가 오기 전에 함께 갔던 친구들을 다시 차에 태우고 에이버리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어나서 이 상황을 전해들은 다른 친구들도 막 울면서 슬퍼했고요. 그 모든 상황을 잊기 위해서 케이드는 TV를 틀었고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집을 치우기로 했어요. 이게 미성년 음주로 혹시나 파티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자신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 봐.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친구들을 다 집에다 바래다 주고 술병을 챙겨가지고 집에 돌아갔고요. 어머니에게 파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조사를 하는 경찰들한테도 이제 잘 협조를 했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노아의 죽음을 뺑소니 사고로 봤어요. 근데 도로 주변에는 이걸 교통사고로 판단할 만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밤에 어두운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급하게 차를 멈췄다고 하면 도로에 스키드 마크가 남을 텐데 그것도 없었고요. 범퍼나 헤드라이트 같은 차량 파편이나 조각 같은 것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노아의 가족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 뺑소니 사고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잖아요. 바지는 뭐예요?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벗겨졌다기에는 그 상태가 너무 깨끗했어요. 유족은 경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고 제대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은 이 노아의 죽음은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그냥 사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티가 열렸던 에이버리의 집을 아예 수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노아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날 파티 참석자들이 에이버리의 집을 싹 청소했다고 합니다. 케이드는 술병 정도를 치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표백제 냄새가 날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해요. 뭐 단순히 그냥 파티가 끝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뒷정리를 한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뭔가가 남아있었다고 해도 경찰이 발견할 순 없었을 거예요. 수색을 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날 파티에 참석했던 그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하는데 휴대폰 데이터들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이 SNS, 메시지, 통화 내역을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경찰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누가 뭘 얼마나 지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잭과 케이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서로서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2024년 5월 노아의 공식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두개골엔 심각한 부상이 있었고 두피가 이렇게 될 정도였대요. 상체도 심각했습니다. 폐, 심장, 비장, 위 이런 내장들이 파열된 게 발견됐고 갈비뼈와 척추 골절도 확인되었어요. 그에 비해서 하체는 상대적으로 부상이 적었습니다. 약물 검사는 음성이었고 술을 마신 건 확인이 되었어요. 노아를 부검한 부검의는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노아의 사망 원인은 복합적인 둔기로 인한 손상이며 현장에서는 차량 파편이나 잔해물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노아가 어떻게 사망하게 된 건지 그 경위는 알 수가 없다. 이 부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사들은 노아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노아의 부상이랑 출혈 정도를 봤을 때 현장은 말 그대로 피투성이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어째서 현장에는 피가 거의 없었을까요? 또 부상의 범위랑 그 패턴을 봤을 때 전형적인 교통사고랑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한 외력이 복합적으로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요.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 어떻게 유족들이 그냥 단순 교통사고입니다.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부검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노아는 누군가에게 심각하게 구타당했고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에 이 도로로 옮겨졌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일파만파 퍼집니다. 특히나 케이드는 팟캐스트에 나가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노아 프레스그로브 사건은 완전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알려졌었던 잭의 이야기와 케이든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케이든은 사실 자기는 노아랑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잭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됐고 오클라호마 시골에 진짜 도무지 할 게 없어서 같이 월마트 놀러 간 적은 있지만 썩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요. 케이든이 알기로는 파티가 열릴 당시에 노아랑 에이버리는 약간의 그런 기류가 있는 사이였고 노아가 술에 취한 이후로는 온갖 여자애들한테 플러팅을 하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이버리가 했던 그 말들이 더 이해가 되죠. 케이드는 새벽 3시 반쯤 잠들었다가 5시 15분쯤 잭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일어나게 됐다고 했어요. 잭은 케이든한테 노아의 죽음을 알린 뒤에 바로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케이든은 그때 너무 피곤해서 무의식적으로 바로 핸드폰을 봐서 시간부터 봤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간에 대해서는 100% 확신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잭은 케이든에게 노아에 대해서 말한 게 6시가 넘어서였다고 말합니다. 너무 치명적인 모순이잖아요. 911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5시 43분이거든요. 케이든의 말이 맞다고 하면 잭은 5시 15분 전에 다른 운전자들이 911에 전화도 하기 전에 노아의 시신을 먼저 발견했다는 말이 돼요.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잭과 케이든의 사이는 완전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케이든은 잭이 말하는 게 하나도 맞지 않았고 주장이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게 돼서 잭과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건 잭과 케이든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인데요. 제가 조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잭이 말합니다. 나 뭐 좀 묻고 싶은데 진짜 별 얘기를 다 듣고 있어서 그날 밤과 아침에 대한 네 관점과 타임라인을 말해줘. 그리고 너 진짜 팟캐스트 나가서 다음은 내가 될 수 있을까봐 무섭다고 말했어? 그러자 케이든이 야, 너는 내가 너랑 다시 친구하고 싶어서 먼저 연락했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더라? 팟캐스트에서 말한 건 그게 나였을 수도 있다. 노아가 아니라 내가 됐을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였어. 누가 나를 해칠까봐 걱정한 건 아니고 그냥 내 친구들이 진짜 내 친구가 아닐까봐 두렵다는 말이었다고. 내 관점, 내 타임라인을 원해? 잭, 너도 거기 있었잖아. 내 관점, 타임라인은 필요 없어. 네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가 언젠지는 너도 알잖아. 그냥 진실을 얘기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자 잭은 네가 시간대를 완전히 잘못 기억하고 있잖아. 너희가 현장에 왔을 때 밖은 이미 밝았잖아.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 완전 사이가 틀어진 게 보이죠? 지금 뭐가 맞는 말일까요? 잭은 밖이 밝았다고 하고 케이드는 밖이 어두웠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논쟁이 생기기 전에 잭이 자기 페이스북에요. 노아가 새벽 4시경에 사망했고 자기는 5시 15분쯤에 노아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뭐 경찰한테 사망 추정 시각을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시신을 발견한 시각은 왜 잘못 올렸을까요? 6시 15분인데 삐끗했나? 잭은 그날 그렇게 일찍 차를 몰고 나간 이유가 아빠랑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파티 참가자 중 그 누구한테도 말한 적은 없었어요. 잭은 그날 5시 53분에 아빠 케일럽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좀 늦잠 잤어요. 그냥 낚시터에서 만나요. 저 모자를 못 찾았는데 하나 갖다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5시 15분에 발견한 게 맞다면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잭은 이 이후에 이제 노아를 발견했고 6시 5분쯤에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노아의 죽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케일럽도 현장으로 오게 됐다고 해요. 이 케일럽 뉴턴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뭐 그날 파티에 있었고 누구랑 유사성행위를 했고
했고 사건 현장에 와서는 흩어져 있었던 노아의 이빨 중 하나를 챙겼다. 케일럽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나는 파티에 간 적도 없고 현장에선 치아의 위치를 경찰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손으로 가리킨 거지? 그거를 주머니에 챙겨놓은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경찰한테 자기가 먼저 얘기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케일럽에 대해 주목한 데에는 이유가 또 있어요. 노아가 사망한 이후로 케일럽은 에이버리의 집에 가서 총기류를 다 모아서 회수했고 ATV 차량도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혹시 이게 증거인멸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케일럽은 페이스북에 직접 그건 그냥 총 주인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케일럽의 집이 아니라 에이버리네 집이잖아요. 왜 에이버리의 가족이 아니라 뜬금없이 케일럽이 그 집을 가서 총기를 막 정리를 했을까? 그 총들의 소유주가 다 케일럽인 것도 아니었어요. 뭐 ATV야 자기 거니까 그렇다 쳐도. 의혹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 파티에 왔다 간 사람이 워낙 많아서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공식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썰들은 많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 사실 친구들이 ATV를 타고 노아를 찾으러 갔었다. 노아의 핸드폰 신호가 5시에 현장에서 잡혔다가 다시 에이버리의 집에서 잡혔다가 다시 현장에서 잡혔다. 텍사스에서 놀러 왔던 그 텍사스 키즈들이 노아를 때린 다음에 거기다 옮겨놓은 거다. 잭이 카터랑 노아의 관계를 끝내 의심해서 결국 그렇게 만든 거다. 케일럽은 아들을 지키려고 증거 조작을 했고 지역에서도 유명한 유지라서 경찰과도 유착 관계가 있다. 진짜 별의 별 얘기가 다 있죠? 이것도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거지 추측들이 난무해요. 가장 많은 의혹을 받는 건 역시 잭 뉴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 잭이 수상한 것 같으신가요? 근데 노아를 발견하고 911에 신고한 다음 그 자리를 지켰던 트럭 기사 타일러 하디 있잖아요. 타일러는 케이든의 말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최초 발견자는 본인이 맞고 자기는 현장에서 케이든도 그의 빨간색 지프차도 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얘가 상황을 이상하게 몰아간다는 거죠? 케이드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현장에서 봤던 그 트럭은 타일러의 트럭이 아니었고 화물 트럭이었다고 말했어요. 하디의 트럭은 포드사의 F150입니다. 근데 케이든이 본 건 이런 박스 트럭이었대요. 아무리 그 상황이 혼란스러웠다고 해도 이걸 헷갈릴까요? 그리고 그 운전자도 타일러와는 다르게 생겼었다고 말해요. 자, 이제 케이든의 말이 맞으려면 상황이 이래야 돼요. 잭이 최초로 노아의 시신을 발견했고 5시 15분에 에이버리의 집으로 가서 케이든을 깨워요. 다음에 잭은 잭의 차를 타고 케이든은 케이든의 차를 타고 그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 현장에는 이런 박스 트럭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케이든과 친구들 그리고 그 박스 트럭은 그 자리를 떠나요. 이후 혼자 남은 잭은 노아가 입고 있었던 검은색 반바지를 벗기고 깨끗한 흰 바지를 도로 위에 놓은 뒤 자리를 떠요. 이제 적막해진 도로를 지나가던 타일러가 노아를 발견해서 그제서야 신고를 하고 잭은 6시쯤에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를 멈춘 뒤 마치 노아를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고 슬퍼하는 척 하는 거예요. 케이드는 검은색 반바지에 대해서도 분명 자기는 봤다. 근데 경찰이 나중에 보여준 사진 보니까 바지가 없더라. 이건 누군가가 벗겨서 가져간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노아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걸 본 사람은 지금 오로지 케이든 뿐입니다. 노아가 사망한 날 SNS에 노아가 실종됐어 라고 올렸던 그 친구 제스민은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제스민은 시간이 좀 지나서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일이 그렇게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노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그날 스냅챗에 사진 하나 올렸다고 해서 마치 내가 노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는 제 친구였고 저는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로 우리를 비난하고 있으니까요. 제스민도 자기는 아니고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노아의 죽음을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제스민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은 온갖 루머와 추측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치만 누구보다 가장 힘든 건 노아의 가족들이겠죠. 오클라호마 수사국은 이 사건은 조사 중이지만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노아의 그 부검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노아가 사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수사국은 노아의 죽음이 사고인지 타살인지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도 기소된 사람도 없어요. 경찰이 그 조사 내용도 꽁꽁 감추고 있어서 답답했던 나머지 유족은 그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025년 6월 23일 노아의 가족들은 법원에 8명을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건 형사소송과 별개인 민사소송이에요. 유족은 노아는 일단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한 명 이상에게 구타당해 사망했고 이 소송 피고인들은 고의로든 실수로든 노아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제가 피고인이 8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명과 한 개의 법인이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에이버리, 본인이 성인이면서 미성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주 파티를 주최했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파티를 함께 주도적으로 주최했다고 판단되는 로건과 제게 여자친구였던 카터 콤즈도 포함됐어요. 그렇게 3명이 묶인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잭이랑 카터는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잭도 이 소송 피고인의 이름이 올랐어요. 미성년자임에도 주류를 구매했고 노아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만취한 노아가 ATV를 운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는 혐의와 폭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잭 혼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담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잭의 아빠 케일럽도 있었어요. 술 취한 미성년자에게 ATV를 제공했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요. 이 ATV의 일단 명의상 주인이 케일럽이었다고 해요. 또 파티가 열린 그 장소의 소유주들도 피고인 목록에 올랐습니다.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인 조니 윌콕슨 주니어와 파티 참가자들이 주로 트레일러 공간에 모여서 놀았거든요. 그 트레일러의 소유자인 스티비 하워드, 이렇게 2사람이에요. 이 스티비 하워드는 에이버리 콤스의 부모입니다. 부동산 소유주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결국 노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죠. 이렇게 총 7명의 사람이 소장에 올랐고 마지막으로 발 페트롤이라는 회사가 지목되었습니다. 이날 파티에 사용됐던 주류를 애들에게 판매한 편의점 회사예요. CU 같은 그런 편의점 회사를 고소를 한 거죠. 유족은 집단 폭행, 공동음모, 과실, 주의 의무 위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살해, 불법 주류 판매 및 관리 소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어요. 그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최소 7만 5천 달러를 현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청구한 거예요. 이게 인당 7만 5천 달러가 아니라 다 해서 7만 5천 달러입니다. 이제 피고인이 된 케일럽 뉴턴은 고소 내용 중에 사실인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는 건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만 이 소송이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술을 사온 사람도 잭 혼자였겠냐. 다들 마시고 싶은 걸 각자 사서 들고 온 건데 노아가 잭이 사온 술만 골라서 마신 것도 아닐 거고 어떻게 그걸 잭의 책임이라고만 하냐라고 했어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결과랑은 별개로 이 부당 사망 소송은 과실과 그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합니다. 또 노아의 그 부검 보고서에 의하면 노아는 사망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였다고 해요. 이 정도면 성인 남성이 거의 소주 2병 가까이 마신 정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면허 취소 수치가 0.08%니까 그걸 훨씬 초과한 거죠. 법률상 만취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노아는 마지막 순간에 엄청나게 취해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놀 거 없는 시골 마을에서 그 젊고 어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을에서는 그냥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파티에는 16살밖에 안 된 진짜 어린 친구도 있었어요. 케이든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날 너무 취해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실종됐던 그 새벽 늦은 시간에 얘도 혼자 취해가지고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다행히 부모님한테 발견돼서 무사히 집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냥 애들끼리 몰래 마신 것도 아니고 성인들이 같이 있었으면 저는 말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최소한 오후 9시쯤 됐을 때, 야, 이제 애들은 집에 가라. 이렇게 하든가. 물론 이 사건은 그게 다가 아니지만요.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 표현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다음에 봐요.